마지막 후보입니다. 예, 마지막 후보 우리 또 서미화 후보. 최민희를 잡을 적임자죠. 예. 서미화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최미화 얘기를 이제 최민희 얘기를 뒤에 또 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서미화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예, 누구를 찍건 서미화는 고정시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최민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민희가 이게 본선도 안 가고 당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8명의 본선 후보 중에 여성 후보가 안 들어오면 최민희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미화 의원은 무조건 고정으로 찍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최대 걱정거리가 뭐냐면 최민희가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최대 걱정거리예요. 품격 있는 김민석 지도부를 최민희 하나 때문에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솔직히 뭐 이성인이나 한민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에휴 뭐 한 명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민희는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파괴할 만한 어떤 인간 핵폭탄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만큼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 최민희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지금 서미화밖에 없기 때문에 서미화 의원은 우리가 완전히 고정으로 찍고 가야 돼요. 서미화 찍고 정민철로 가야 돼. 정민철 찍고 서미화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서미화 찍고 정민철을 찍어야 돼, 꼭. 왜? 서미화가 고정이니까.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기분으로 볼 때 고정을 확실히 서미화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정민철을 찍어야 된다. 정민철을 먼저 찍고 서미화를 찍는 분들은 반칙이야, 반칙. 자, 서미화 의원의 연설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이 연설도 함께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연설이 좀 길어가지고요. 적당히 제가 중간 정도에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때마다 엇박자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철주야 일을 하는데 집권여당 지도부는 걸핏하면 노골적인 자기 정치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우리끼리 싸우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막말 잔치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던 전청량 대표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1년 전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정부 초대 당대표로서 잘 해내실 것이라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실패, 내란 잔당 한동훈, 이진숙, 추경호가 살아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계신 정청래 대표님을 저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막 지난 시점에 내란당이나 할 법한 정권은 짧다는 말은 또 웬 말이겠습니까? 이러고도 다시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착각을 버리십시오.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법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적 지지를 얻고도 지방선거 실패, 내란당 부활, 당내 갈등과 분열, 민주당의 지지 하락 앞에 전청래 전 대표께서는 겸허한 성찰로 국민과 당원 앞에 먼저 사죄부터 하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녕 이재명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바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내란을 핵책하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 세력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이대로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갈등과 분열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집권 정당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 길에 기호 9번 저 서미화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골든타임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계획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선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인 우리 당의 소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체에 불과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당정청이 혼연일체되는 것입니다. 통합정치, 책임정치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그 길에 기호 9번 저 서미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차별과 싸우며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정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결국 모두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눈은 안 보이지만 철담을 부여잡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총칼 앞 두려움보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 서미아가 지켜낸 것은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날 밤 지키지 못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우원식 의장님도 민주당도 다 죽었을 겁니다. 저 서미아는 앞으로도 나라를 구하는 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는 길, 민주당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은 개헌으로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족 여러분, 민주당 창당 이래 최초로 중증장애 여성이 도전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다른 여성이 아닌 시각장애인 서미아가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희망이 넘친다는 장애 동지들 덕분에 저는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우리 민주당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한 표이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수천 표와 같은 소중한 한 표입니다. 그 소중한 한 표 기호 9번 서미아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설이 좀 길어서 중간에 이제 좀 자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를 데가 없네요. 자를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가슴을 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청래에게 비수가 돼서 아마 그 앞자리에 정청래가 앉아 있었을 텐데 비수가 돼서 꽂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시각장애인이시죠? 저도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비례대표,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되신 분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뭐 이런 이제 케이스라는 저도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분이 장애가 있다라는 걸 전혀 인식할 수가 없죠.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었다. 저의 선입견일 뿐이었다라는 저는 좀 반성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삼실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삼실주의라는 건 뭐냐면 실력, 실리, 실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실력, 실력, 리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실력으로, 등용하고, 실력으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실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등용을 하는 실력 본위주의로 가야 된다. 어디에 줄 서가지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이런 이런 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무능해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내가 친문이면 능력이 없어도 금배지 달고, 능력이 없어도 장관이 되는, 내가 친명이면 능력이 없어도 금배지 달고, 능력이 없어도 장관이 되는 이런 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따지면 능력주의죠. 실력 있는 사람은 등용한다. 이게 대원칙이 돼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명문대를 나왔건, 아니면은 뭐 지방대를 나왔건, 명문가 출신이건, 개천용 출신이건, 실력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대담하게 등용을 하잖아. 그리고 보수건, 진보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대담하게 등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리를 추구해야 돼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제가 그 질소 진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맨날 말로는 뭐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실상 파고 들어가면 뭘 해놓은 게 없어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국민들께 이익이 되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겉만 번드르르하고 말만 화려하고, 이른바 친문 몽롱체죠. 그죠? 친문 몽롱체. 국민들을 몽롱하게 만드는 실력도 없는 자들이 그럴듯한 가면 쓰고 이미지 정치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실력으로 등용하고 실리를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실적입니다. 아무리 뭐 말 잘하고 아무리 뭐 무슨 보기 좋은 얘기를 해도 실적이 없으면 안 돼요. 실적으로 평가받는 거야.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력, 실리, 실적 이 세 가지를 저는 추구하는 그런 정당으로 민주당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저는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서미화 의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미화 의원이 사회적 약자니까 배려를 받아가지고 금배지를 달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 지금. 오늘 연설하는 것만 들어봐도 실력이 있잖아요, 지금. 최민희보다 훨씬 난데? 다 떠나서? 비례대표로 지금 금배지 단지 이제 뭐 한 2년 된 거잖아요. 초선 의원인데. 금배지를 지금 몇 번을 단 최민희보다 서미화가 더 실력이 있잖아. 실력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도 있었어요. 뭐냐면 서미화 의원이 어쨌건 초선이고 그 비례대표고 게다가 인지도가 어쨌건 지금 뭐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인지도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최민희를 꺾는 게 쉽지 않은데 좀 다른 여성 후보가 좀 나오면 어떻겠나. 최민희를 꺾으려면 조금 더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이런 여성 후보가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사람 잘못 본 거지. 그지? 오늘 서미화 의원의 실력을 보니까 장애인이어서 혹은 여성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그런 인물은 아니다. 충분히 그런 잠재력,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추천을 하지 않았나, 동료 의원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잠재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이런 분이 반드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함께하는 것, 이건 민주당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도 서미화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처음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김민석 의원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 고민정에게 이제 런닝메이트 최고위원 출마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정치공학적으로는 우리 뭐 김민석 의원이 원체 뭐 정치 천재라고 할 만큼 영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수가 있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 고민정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최민희를 확실히 꺾을 수는 있죠. 예, 그죠? 그 친명의 지지와 친문 쪽의 지지를 이제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정이 출마를 했다라면 최민희를 꺾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공학적 접근이고. 근데 지금 서미화 의원을 보니까 저는 그런 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최민희를 꺾을 수 있겠다. 예. 아직 우리 당원들이 몰라서 그러지. 예, 앞으로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순회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서미화를 이제 발견하는 그런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미화 의원 단지 최민희를 꺾기 위한 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죠? 최민희를 아까 그 우리 여기 이선희님이 써주셨나요? 예, 그 최민희를 잡기 위해서 서미화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전략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서미화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예. 서미화가 꼭 필요해서 서미화를 찍어야 된다. 최민희가 싫어서 서미화를 찍는 게 아니고, 예. 서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서미화 의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무조건 고정입니다. 예, 무조건 고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미화 고정, 정민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최하록 TV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비 경선은 이제 후보가 정리가 된 거죠. 예비 경선 후보는 당 대표는 김민석.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던데 김서정입니다. 김서정으로 우리는 투표를 하시면 돼요. 김서정 씨 찍으시면 돼요. 진짜 김서정 씨를 찾으시면 안 되고, 예, 김서정을 우리가 찍으면 된다. 김민석, 서미화, 그다음에 정민철 이 세 후보를 우리가 투표를 해서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다 쉽지 않습니다. 청년 26살 청년이 최고위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예, 초선 장애인 후보가 최민희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또 김어준과 최욱이가 빨아주는 최민희를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JAYK님, 최평님, 사람들이 당 대표 투표와 최고위원 투표에 대해 헷갈려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예. 당대표 선거는 예비 경선 때는 한 명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선 때는 3명을 찍으시면 되는 거고, 3명이 아니라 이제 1, 2, 3등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2명을 찍는 겁니다. 예, 2명에게 여러분들이 표를 던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대표는 김민석, 예,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서미화 정민철,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본선 때는 억강부약입니다. 예, 약한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를 한다. 몰빵을 한다. 예, 이렇게 가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약한 후보에게 몰빵한다. 본선 때는, 예비 경선 때는, 서미화 정민철로 가시면 되고, 예, 본선 때는 억강부약, 약한 후보 2명에게 무조건 투표를 한다. 몰빵을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